AI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본격 개막되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기업 관점에서의 활용입니다. 에이전트를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당연히 회사 내의 인력 재편이나 조직 구성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서는 AI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꼭 필수적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에이전트도 현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현장은 너무 바빠요. 이 에이전트가 정말 제대로 된 건가 판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갖다 끼우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멈춰야 되거든요. 멈추면 당연히 회사의 KPI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코스트는 더욱더 올라가죠. 매출은 줄어들게 되고, 그걸 또 감당을 해줘야 되거든요. 즉, 아무리 좋은 에이전트가 있어도 이 에이전트가 진짜 좋은 건지, 우리 회사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어느 부서에 어디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 에이전트의 가격은 얼마인 건지, 또 에이전트를 바꿔 끼는 과정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를 잘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AIX라고 표현합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쉽게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AI 중심으로 되는 거죠. 에이전트 중심으로 되고, 그런 관점에서 향후 AI 에이전트가 우리 업무에 깊숙하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인력 재편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AIX와 AI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AI는 그냥 AI 사업을 말합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다 AI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SK텔레콤의 A-나 LLM이나 데이터 센터나 하이닉스의 HBM이나 이런 것들은 AI 사업을 하는 주체라고요. 그런데 AIX는 AI 사업이 아니라 AI를 이용을 해서 원래 하던 사업을 잘하는 겁니다. 모든 기업에 해당돼요. 제조업, 금융, 서비스업, 유통업, 이 모든 공간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를 도와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는 업무 차원이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겁니다. 물론 A보다 B가 더 어렵죠. B는 개인 단위나 팀 단위가 아니거든요. 회사 전체 단위거든요. 그래서 B는 더 어렵습니다. 순서는 우선 좋은 생성형 AI나 에이전트가 있으면 적극 도입해서 우리의 업무 생산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거죠. 인력을 감축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업무의 퍼포먼스를 더욱더 늘리거나, 그래서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프로덕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B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거나 혹은 고질적인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늘어나거나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죠. A는 고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프로덕트가 바뀌는 게 아니라서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절감되는 거지. 아래는 매출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에이전트든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CEO나 리더들이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우리 사업은 AI 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라고 하면 A냐 B냐. 왜? A냐 B냐에 따라서 도입하는 기술의 수준이나 에이전트의 성능이 다르거든요. 투자되는 금액도 다르고, 그걸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AI 전략이죠. 생성형 AI, BAA를 왜 도입하는 거지? 누가 쓰게 하지? 어떻게 만들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지? 언제 도입하는 게 좋을까? 올해인가? 내년인가? 1년이 지난 시점인가?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게 사실은 AI 리더십, AI 전략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리더의 AI 리더십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리더의 AI 역량은 두 가지가 결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나 BAA는 지금 초반이라서 워낙 급변하고 있어요. 2010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종류가 많았어요. 블랙베리도 있었고, 옴니아도 있었고, 갤럭시 A도 있었죠. 갤럭시 S가 나올 때도 있었고, 아이폰도 계속 좋아졌거든요. LG전자도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HTC도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소니도 만들었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만큼 BAA는 적어도 2025년도까지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빠르게 학습해야 돼요. 어떤 에이전트가, 어떤 BAA가 우리 업무에,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지를. 민첩성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리더가 먼저 써봐야 돼요. 우리 구성원들이 쓰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먼저 써봐야지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변화해야죠. 왜? AI는, BAA는 나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아니 다 같이 써야 되거든요. 학습을 했고 학습한 걸 기반으로 이런 BA 툴이 좋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우리 동료들, 우리 팀원들, 우리 부서원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BAA는 아무리 좋아도 리더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한두 명만 쓰면 의미가 없다고요. 전체가 쓸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전체가 바뀌어야 되죠. 그런 변화 관리와 함께 작동이 되어야 AI 리더십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오픈 AI가 AGI로 가는 길을 5가지로 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챗봇이에요.
우리가 이미 2023년도, 4년도에 열심히 쓰고 있는 챗GP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든 말하면 뭐든 답변해주는 그런 AI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말에 새로운 게 나왔죠. O1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기존 모델하고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기존 모델은 속도가 중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도 원래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로. 사람도 할 수 있는 걸 더 빨리 해주는 거라고요. O1은 사람도 잘 못하는 거, 사람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봇은 속도가 중요하고요. 추론은 성능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빨리 답이 나와야 돼요.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늦게 나와도 돼요. 그래서 O1은 속도가 느려요. 느릴수록 좋은 겁니다. 왜? 기가 막힌, 인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법,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하니까. 인사이트를 제공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에이전트가 있죠. 대리인. 좋게 말하면 나를 도와주는 거고요. 자기 완결적으로 행동하는. 나쁘게 말하면 나를 대신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고. 그래서 이 3단계부터는 엄밀히 말하면 사람 한 명의 박사급 정도의 인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뭐가 다르냐? 두 번째는 시켜야지만 하고 그 부분만 해요. 근데 얘는 이거저거 다 잘하는 거죠. 묶어가지고 태스크를 나눠서 다양한 일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사람을 대신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이거는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태스크를 대체하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는 혁신가라고 했어요. 말이 좋아 혁신가지 사람도 못하는 걸 더 잘하는 건데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시키는 거고요. 혹은 내가 대체되는 거고 이거는 내 위로 와서 AI가, 에이전트가 나한테 시키는 거죠. 거꾸로 되는 주객전동되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는 조직입니다. 조직은 특정한 조직 전체를 대체하는 거예요. 왜? 에이전트가, BAA가 다양해지면 직무별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하나가 조직 전체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면 1인 기업의 CEO가 HR, 구매, 재무부터 해서 생산, 마케팅, 세금 신고 이 모든 것들을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때가 오겠죠.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어디 와 있냐? 딱 가운데쯤 와 있어요. 아마 2025년도에는 이 정도는 완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2055년도 하반기가 되면 2026년도까지는 대리인 정도 중간까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추론하기가 힘든데 아마도 5년 내에 혁신가까지 오기 어렵지 않을까가 제 개인 생각이에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 그래도 10년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전체 체계 하에서 리더는, CEO는 들여다봐야죠. 이렇게 시장이 기술이 진화하게 되면 우리 기업은 조직을 어떻게 짜야 될까? HR 관점에서 인력 구성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업무의 아래라는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죠. 그걸 적어도 2026년도, 7년도에 완성을 해야 그 이후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리더 역할로서 혹은 CEO로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 AI 리더십, 즉 BAA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구성원들은 이미 잘 쓰거든요. 내가 먼저 써보고 제대로 써봐야 이걸 어디까지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써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그 다음엔 이거는 어디까지 어떤 툴로 사용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함께 사용하는 거죠. 각각의 BAA마다 도입하기 위한 비용,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다 다르거든요. 또한 적정 BAA는 우리 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업무의 특장점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회사에, 우리 업무에, 우리 조직에 맞는 BAA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도 써보고 써봤더니 뭐가 좋은지를 판단하면 함께 써보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1단계고요. 2단계는 써보고 보니까 BAA가 제한이 많아. 우리 업무에 잘 안 맞아. 그러면 우리 업무에 맞는 BAA를 적정 개발을 해야죠. 우리의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BAA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주는 거죠. BAA를 써보니 업무 생산성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효율성이 있네. 그런데 이거는 빈틈이 많아. 한계가 많아. 그럼 우리 회사에 맞는 BAA를 솔루션을 만들 수 있어야죠. 혹은 BAA는 그대로 둔 채 이 BAA가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자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BAA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4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BAA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설명드렸던 AIX죠. 나, 우리 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마지막은 우리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BAA로 해결하는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게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BAA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4가지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게 AI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쓰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런 BAA나 생성형 AI를 쓸 때 젓가락 쓰듯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크는 누구나 쓸 수 있죠. 3살, 4살짜리도 꽂으면 되거든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검색 그렇게 쓰시죠. TV 조작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젓가락은 어렵죠. 한 1년 정도 배워야 됩니다. 대신 제대로 배우면 어떤 게 가능해지죠? 못 잡는 게 없습니다. 얘는 콩을 찍을 수는 없어요. 국수를 말아먹기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젓가락은 뭐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젓가락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젓가락의 길이가 다른 거 아세요? 재질도 달라요. 스테인레스가 있고 나무가 있죠. 나무 젓가락으로는 라면을 잘 집히는데 스테인레스 젓가락으로는 라면이 잘 안 집혀요. 미끄러지거든요. 자, 그 얘기는 BAA나 AI 툴을 쓸 때는 젓가락처럼 쓰라는 거죠. 첫 번째, 제대로 배워서 쓰라는 겁니다. 대충 쓰지 말고. 그래야 제대로 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쓰다 보면 길이가 긴 게 나올 수도 있고 짧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 회사 특성상 나무 젓가락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적정한 툴을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리더의 AI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터득이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팀 전체로 확대할 수 있죠. 사실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건 과제는 하나지만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나누듯이 큰 과제를 하나 하려고 하면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수많은 태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태스크는 다양한 역량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 회의도 필요하고 혼자 생각도 해야 되고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실제 우리 회사의 문제인지 문제 정의도 해야 되고 수많은 파편화된 일들의 총집합이라고요. 에이전트의 역할은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런 거에 특화된. 중심은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AGI 단계에 있어서 혁신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과연 도래할까? 5년 내에 올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사실 있고 지금 우리가 고민할 건 오지도 않은, 실제 올지도 모르는 그걸 막연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죠. 각각의 항목별로 적정 BAA를 선택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건 여전히 리더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수많은 툴들이 있다고요. 검색을 잘해주는 퍼플렉시티, 잘 분류를 해주고 잘 모아주는 클로드, 그리고 생각이나 추론을 잘해주는 챗GPT 5.1, 그리고 각종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문제를 잘 정의하고 해결해주는 제미나이와 같은 툴부터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툴들이 있다고요. 핵심은 다양한 태스크에 맞는 적정 BAA를 선택을 리더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구심체 역할은 사람이 여전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BAA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해결하면 그 다음 일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결제서는 누구고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지 지시는 누구하고 받아야 되고 협업은 누구랑 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마감일을 어떻게 잡고 얼만큼 해야 될까 우선순위는 뭘까 이 수많은 의사결정의 집합체거든요. 이 하나하나를 다 AI에게 BA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요. 위임하는 건 단위 과제를 위임하는 겁니다. 물론 큰 프롬프트 하나로 각각의 단위 과제를 쪼갤 수는 있죠. 하지만 그 과제들을 다 연결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중계하고 프롬프트를 던지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의 역할은 BAA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BAA 시대가 왔을 때 우리 개인이 대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는 먼저 잘 써본다. 잘 활용한다. 우리 업무의 최적의 BA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그 BAA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조직 단위가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데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